요게 뭐냐면은 지금 현재 호산이라는 곳이에요. 호산의 박작성이라는 곳이에요. 호산 박작성. 그런데 이제 이때 내가 2007년도 사진인데 2007년도 사진에는 여기에는 공식적으로 고구려성이라고 써졌었어요. 여기에 공식적으로 고구려성이라고 써졌어. 그런데 여기 벽돌 모양과 아까 같이 성의 모양이 똑같아요. 아니 여기는 분명하게 고구려성이라고 써졌어.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 사이에 요거를 갖다가 중국 놈들이 여기 만리장성이라고 바꿔버려서 중국성이라고 지금 그래갖고 이것 때문에 난리 난 거예요 지금요. 근데 내가 2007년도에 갔을 때는 여기에 정말부터가 고구려장성이라고 써졌어. 호산, 여기가 호산이라는 데요. 제가 올라갔어요 여기. 근데 똑같이 생긴 거예요. 안에 여기 안에 이렇게 집처럼 생긴 데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일 보면은 여기 이제 각 분대 단위로 여기에 이제 여기서 이제 하여튼 뭐 분대 단위로 분초 같은 거예요, 이게. 여기도 똑같아. 안에 내부도 똑같고, 반에 벽돌을 쌓는 양식도 똑같고, 가운데 통로도 똑같고, 똑같은 게야. 이거 고구려 양식인데? 제가 보기에, 이거 고구려성인데? 북경에 있는 게 그게 고구려성인데? 제가 충격받은 거예요. 아니, 그거 왜 고구려성인데, 왜 이게 중국성이라고 그러지? 만리장성이라고 그러지? 제가 보기엔 분명히 고구려성이에요. 똑같잖아요. 아까 여기 똑같아. 만리장성에 있는 거랑 쌓는 방식도 똑같고, 여기 도로 폭도 똑같고, 똑같단 말이야. 여기 북경 쪽에서 올라간 만리장성과 그 만리장성과 요 쌓는 모습, 요거 보죠. 요거는 호산성이야. 호산 대박성이야, 이게. 요게, 그 당시에, 2007년도에 갔을 때, 여기에 고구려성이라고 붙었어, 여기에. 간판에가. 고구려성, 그래갖고 호산산성인데, 여기에 대박성인가 그래. 그런데, 여기에 고구려성이라고 붙었었어. 이렇게 명찰이 다 붙었었어, 여기에. 설명서가. 그리고, 여기 가이드가 고구려성이라고 저를 안내를 했어. 그래서 이제 여기를 가면서 봤는데, 여기 내가 사진을 찍은 게야. 요 모양이 똑같아.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의심스러운 거야. 만리장성? 그럼 만리장성 고구려장성 같은데? 똑같다니까, 이게. 여기 아까 만리장성 보였잖아요. 만리장성 요거다고, 요런 모양하고, 똑같아요, 똑같아. 요거 모양도 똑같고, 도로 폭도 똑같고, 똑같은 게야. 모든 게 똑같아, 100% 똑같아. 그게 어떻게 고구려장성, 만리장성이, 어떻게 고구려장성이지, 어떻게 만리장성이냐고. 똑같다니까, 이게. 제가 아까 그래서 그 사진을, 만리장성 사진을 보여준 거예요. 자, 이 사진과, 자, 요것도 똑같아. 똑같지, 아까 그 사진하고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아요. 100% 똑같아요. 여기, 요 모양,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고구려산성과 너무 똑같은 게야. 100% 똑같은 게야. 얘는, 요 통로의 길, 이것도 똑같아. 전돌도 똑같아. 전돌 색깔도 똑같아. 내가 보기에는 만리장성을 올라갔는데, 야, 세상에 이럴 수가. 만리장성과 똑같잖아요. 이건 호산산성이야. 그런데 요거를 갖다가 중국 놈들이 지금 여기 전부 다 바꿔버렸어. 동쪽 끝에 있는 거기 만리장성이라고 바꿨어. 근데 이 짓거리를 얼마나 해왔을 거냐 이 이야기야. 그 동안에 몇천 년의 세월이 진시 황제가 여기 그 뒤로 진시황 뒤로 얼마나 많은 세월이 있는데 이 짓거리를 얼마나 많이 해왔어 그 동안에. 그 산해과는 말 그대로 산에서부터 바다로 이어지는 이게 거대한 관문이에요. 산에서부터 바다로 이어진 관문인데 이 관문이 지금 이게 이 몇백 미터도 안 돼. 몇 킬로미터가 돼요. 몇 킬로미터. 거대한 바다가 이 바다로 들어가는 부분이 바다로 이게 뻗은 이 부분이 몇 킬로미터가 돼요. 이것이 10배는 돼야 해요. 지금 그래야지 산해관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산해관으로서 자격이 안 되는 거야 지금. 요거는 이제 북경 쪽에가 있는 이게 그거래요. 여기에 이제 바닥에 까는 거라든지, 요게 전도로 크기라든지, 요게 폭이라든지, 이것에 쌓는 방법, 그 다음에 여기에
그 물 빠진 구멍, 그다음에 여기 활 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게 정확히 똑같아요. 고구려 산성하고. 여기 전돌 모양도 그렇고 전돌을 맨 끝에요. 마감하는 방법. 이 모든 게 100% 똑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만리장성이라고 주장하는 것들인데, 이제 고구려 성의 특징이 치거든요. 치는 뭐냐면은 이렇게 튀어나온 거예요. 이거 나온 부분을 치라고 그래요. 이게.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요 성의 꼭대기에 올라가고 활을 쏘면은 저기 이쪽으로 들어와야 하잖아요. 양쪽으로. 그래서 이제 사방군데다 치를 쌓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분초 역할을 하는데, 이건 고구려 성의 특징인 거예요. 근데 고구려 성의 특징이 매우 많이 있어요. 여기 곳곳에다 치를 쌓아요. 조금 가다가 또 하나 쌓고 치를 쌓고, 치를 쌓는 방법이 똑같아요. 이게 고구려 성의 특성이라고요. 이게 똑같아요. 이게 요 치를 쌓는 방법이 똑같다는 거야. 고구려 성에서 치를 쌓는 방법하고 여기에서 고구려 성의 특징이 다 들어있어요. 보니 거기에 전하기를 진나라를 망하게 할 자는 호이다 라고 하였다. 이러하여 50만 명의 병조를 일으켜 농념과 양홍자 장군으로 하여금 성을 쌓게 하였다. 서쪽으로는 유사에 이르고 북쪽으로는 요수와 만나며 동쪽은 조선과 연결되었다.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하는 몽염 장군으로 하여금 30만의 무리를 거느리고 북쪽으로 윤적을 쫓아내며 하남 땅을 거두었다. 장성을 쌓았는데 지형을 험한 새를 활용하여 마름지면서 임조에서 일어나 요동에 이르기까지 길이가 만여리에 이루어졌다. 여기 사기에 써진 거야. 사기정 요동군은 요수 동쪽에 있다. 진시황이 쌓은 장성이 동쪽으로 요수에 닿고 서남쪽으로 바다에 이르렀다. 몽염열전에서 진나라 만리장성이 임조에서 이르러 요동에 이르기까지 길이가 만여리에 이르렀다고 하였다. 만리장성의 서단인 임조는 지금의 감숙성 정서시 민현 일대로 학계의 의견이 없다. 그런데 만리장성 동단은 요동이라고 막연하게 기술하고 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전부란 말이요. 그러니까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이게 임조에서 일어나서 사마천 사기에 기록된 것은 임조에서 요동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써졌어. 근데 요동이 어디냐, 그게. 이가 의주예요. 그런데 의주에서 이쪽으로 이어지는 길이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의주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갔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요게 만약에 요성이 700리길이 이렇게 돌아온다 그러면은 700이면은 좀 이 정도 거리 되겠네. 요게 400이니까 요게 요성이고 이쪽이 평야였다고. 이게 요동평야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산해경보다는 이쪽으로 있는 거예요. 요성이. 그러니까 요게 요성일 가능성이 매우 커요. 지금 700리길이라고 그럴까. 그 요성을 갖다가 요양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요양성의 동쪽이 요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쪽이 요양성인데 요양성을 중심으로 해갖고 이쪽이 굉장히 평야였던 모양이야. 상당히 이게 땅으로 이어졌던 것 같아요. 요게 이제 계속 이게 넓은 땅으로 이어진 것 같아. 이쪽이 그래갖고 이어졌어요. 땅이 이렇게 땅이 이어졌고, 요쪽이 이제 용만이라는 데고, 여기에 용만이라는 곳이에요. 이게 용만이라는 지역이고, 이게 이제 이 지역이 산해관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요게 이렇게 길게 나온 게 산해관이야. 이게 산해관이에요. 그래가지고 육지가 요쪽으로 있으니 이쪽으로 강이 흘렀던 거야, 이게 압록강이야, 이제. 그래서 산해관으로 해갖고, 요게 육지가 훨씬 안쪽으로 들어와야 돼요. 지금 이렇게. 원래 위치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있고, 요 구석지가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산해관으로 이렇게 튀어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통과를 해갖고, 이렇게 가가지고, 산해관을
이게 이제 산해관이고요. 산해관을 지나가지고 이쪽으로 갈 수 있는 거야, 이렇게. 길이. 요게 길이에요, 지금. 그리고 여기 압록강이라는 강은 요게 압록강이에요. 여기가 요 전체가 요로 지금 압록강이 거대한 강이 흐르는 거예요. 요게 압록강이야. 여기 이제 다른 색으로 해볼까? 요게 압록강이야. 압록강이 이렇게 흐른 거죠. 지금 이렇게. 요게 압록강이야. 요게 다 지형이 다 바뀌어져 버렸어요. 여기가 핵무기로 전부 다 여기를 지형을 폭발을 시켜버렸거든. 지금 이게 소련에서. 여기 압록강이야. 이렇게 압록강이 거대하게 흐르는 거야. 이게 자국이 보여요. 그래서 요게 거대한 여기 성을 쌓고 성 밑으로 강물이 흐르게 만든 거야. 이게 성을 쌓아가지고 거대한 성을 쌓은 거야. 그래서 요게 지금 여기 성이야. 요게 치 모양으로 이렇게 나왔던 모양이네. 사방으로 이렇게. 그래서 요게 이제 용광이 되는 거지. 요게 압록강이죠. 요 전체가 요 전체가 압록강일 거야. 그래서 요게 용망이 되는 거고 양쪽으로는 다 육지예요. 지금 요 상황이고 여기가 그래서 지금 이 지역 여기가 그러니까 요성이야. 요성 요양성이야. 여기가 요성이다고. 그래서 이쪽이 요동이 되는 거야. 요동평야가 되는 거야. 이게 굉장히 그래서 요동평야가 이렇게 이어진 거죠. 요게 요동평야가 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평양이 여기가 되는 거야. 여기 평양이야. 여기 의주고 의주 여기에 평양 여기 안주 그래가지고 요로 쭉 이어가지고 동팔참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명나라의 마지막 성이다 그거예요. 그 안은 오직 중국 황제가 다스린 바이며 사해의 밖으로 서역은 총령과 사막이 약 3마일이나 되며 북쪽은 사막 불모우 땅이어서 황막하기 끝이었고 동이는 동쪽으로서 바다로 둘러싸인 나라이며 생각건대 우리나라는 요수 동쪽 장백산의 남쪽에 있어서 삼면이 바다에 접하고 한쪽만이 육지에 연달아 있으며 지역의 넓이가 만이나 됩니다. 여기서 넓이라는 거는 여기 조선왕조실록에는 넓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뭐 말리 그러면 요 길이 다니지 넓이 다니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서폭을 말하는 거예요. 말리가 조선이 말리가 되는 거예요. 조선이 굉장히 넓은 땅이에요. 말리가 되는 땅이고 요거는 성종실록 134권이 써진 내용이고 다스리는 땅은 삼만리 땅이라고 되어 있어요. 삼만리 땅이에요. 황제가 다스리는 땅이 이것부터 먼저 보시고 하세요. 이게 주원장의 그림이에요. 이 주원장은 턱수염이 없어요. 턱수염이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턱수염이 많아요. 여기 주원장의 그림이고 고 황제의 그림이에요. 너무 다른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다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성계예요. 그리고 이 바로 아들이에요. 이 사람의 아들이 영락제예요. 어떻게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이 닮았습니까? 콧대도 전혀 다르고 이 사람은 콧대가 쏙 들어가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턱도 완전히 주걱턱이고 이거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바로 이성계고 이분이 영락제고 이제 이쪽은 세종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세종은 이제 여기서부터 분리가 돼요. 태종에서부터 세종하고 분리가 됩니다. 나라가. 그리고 요게 이제 명나라의 자,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자, 여기 이제 조선왕조 실록에가 나오는 거죠. 지금 여기 겨울에 홍건적 위평장 반성 사유 관선생 사유, 관선생, 주원수, 파두번 등 20만 군사가 압록강을 건너 서북 변방에 함부로 들어와서 우리에게 글을 보내기를 군사 110만 명을 거느리고 동쪽으로 가니 속히 맞아 항복하라. 압록강을 건넜다고 했어요. 압록강 변방으로
서북 변방에 왔다겠죠. 제가 이거를 그려주려고 그런다고 지금 압록강을 건너온 게 압록강이 어디에 있는 강인지를 이제 알아야 된다고.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글자가요. 겨울이에요. 겨울. 겨울에 홍건작 여기 겨울에 건너온 거예요. 겨울에. 홍건적, 위평장, 반성, 사유, 관선생, 주원수, 요 주원수라는 것도 주목을 내놓으세요. 주원수가 주원장이에요. 파두원 등 20만 군사가 압록강을 건너와 이렇게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압록강을 건너도. 그런데 압록강이라는 강은요, 어떤 강이냐면, 이거 압록강이라는 강은 어마어마한 강이에요. 압록강은 어떻게 써졌냐면요, 지구상에서 가장 큰 강이에요. 압록강이. 지구상에서 가장 큰 강인데, 압록강은 폭이요. 10내구화라고 했는데 그게 56km예요. 56km. 폭이 56km가 되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못 건너와요. 압록강을. 압록강을 건너왔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겨울에 꽁꽁 얼어요. 압록강이 겨울에 3m 두께로 얼어요. 3m. 그래서 겨울에가 가장 위험한 거예요. 겨울에. 그래서 겨울에 압록강을 건너왔다는 이야기가 바로 압록강을 건넜다 이 말은, 압록강이란 강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은, 압록강이란 강은요, 지구상에서 가장 큰 강이에요. 지구상에서. 강의 대명사가 압록강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로 큰 강이냐면은, 천산에서 출발해요. 천산에서 이게 흘러나와 가지고 이 강이 LA까지 흐르는 강이에요. 이 강이 무지무지하게 큰 강이에요. 이게 그거를 아셔야 돼요. 이제 제가 그거를 먼저 한번 너무 중요한 거니까 이거를 보여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압록강이 뭔지 모르면은, 압록강은 이 천산에서 시작해갖고 동쪽으로 흐르는 강이에요. 동쪽으로 흐르다가 마지막 부분에만 남쪽으로 흘러요. 북쪽에서 남쪽으로 흘러요. 동쪽으로 흐르는 강이에요. 우리가 아는 그 압록강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거대한 강이에요. 이게 지금 제가 보여줄 건데,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면은 절대로 역사를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베링 해협이 없이 붙어 있었어요. 베링 해협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베링 해협은 언제 생긴 거냐면요, 1950년도 이후에 생긴 거예요. 베링 해협이 여기 붙었어요. 전부 다 붙었습니다. 요게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여기가 압록강이, 지금 여기가 압록강이, 이 강이 압록강이에요. 이 강이 압록강이, 맨 마지막에 압록강 끝이 LA예요. 압록강 끝이. 이 지도를 모르면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역사를. 이 지도. 그래서 이 지도를 없애기 위해서 소련과 미국과 중국이 이거를 다 터트려 버린 거예요. 여기에다가 2,000발 이상, 핵무기를 2,000번 이상을 터뜨렸어요. 아시겠어요? 핵무기를 2,000번 이상을 폭발을 시켰다고, 이거를 없애기 위해서. 그래갖고 이 강이 완전히 벌어져 버렸어요. 이 강이. 그래가지고 지금 알루샨 열도가 생긴 거야. 여기 알루샨 열도가 생기고, 여기가 베링 해협이 생기고, 여기 땅하고 이 땅이 매우 멀리 벌어져 버렸어요. 엉망이 돼 버린 거예요. 요거 꼭 기억을 하세요. 꼭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태조는 저그 왕원수 이하 100여 명의 목을 베고 한 명을 사로잡아서 왕에게 바쳤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에서 이제 주원장은 주원수와 동일한 이름이야. 주원장이 바로 여기 주원수하고 같이 왔다 했잖아. 지금 위평장, 홍건적의 위평장, 반성, 사유, 관선생, 주원수,
여기 주원수란 존재가 바로 왕원수란 말이야. 그런데 왕원수 이하 이렇게 목을 뱉다고 했잖아. 왕원수 이하 목을 뱉어요. 그러니까 왕원수, 그러니까 주원수가 바로 왕원수다 이거예요. 왜냐면은 여기에는, 그러니까 여기 글이란 거는 맥락이 있어야 해. 그래가지고 여기에는 왕원수라는 이름이 없었는데 왜 왕원수가 등장하느냐, 그가 지금 여기서 전부 다. 그러니까 주원수가 왕원, 왜냐하면 사람들이 절대로 같이 안 써요. 같이 쓰는 게 아니라 이거를 다른 말로 바꿔서 쓴다고. 그러니까 저그 왕원수라는 건 주원수 말인 거죠. 주원수가 누구냐고, 주원장 아니냐고 지금 그 이야기요. 그러니까 주원장의 목을 뱉다는 게 이게 지금 주원장의 목을 뱉어요. 목을 베가지고 한 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한 명은 사로잡고 주원장을 목을 뱉다고 써졌잖아. 직접 주원장의 목. 그런데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옛날의 책들을, 옛날에 이제 처음 이렇게 나온 교과서가 있어요. 그 처음 나온 교과서를 쭉 설명을 해놨어. 그런데 처음 나온 그 교과서에서는 원래 뭐라고 썼냐? 왕원수, 주원수는 동일한 이름이어가지고, 그게 거기에 원문회가, 여기 최고 원문회가 주원장이라고 써졌어. 여기 왕원수를 갖다 주원장이라고 해석을 해놨다고. 원래 체계가, 우리나라 국사 체계가 원래가 주원장이라고 써졌는데, 이게 왕원수를, 여기 왕원수를 주원장이라고 써졌단 말이에요. 원래 체계가, 우리나라 국사 체계가. 그랬는데 이거를 바꿔버렸어. 자,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석의 원문에는 주원장이라고 쓰여 있으나 주원수로 바로잡는다.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 왕원수가 주원수는 맞는 거야. 이제 왕원수가 주원수로 맞고, 주원수가 바로 왕원수라는 거야. 주원수가 주원장이라는 거야. 그런데 여기 국사체계에는, 우리나라 초기 국사체계에는 분명히 주원장이라고 써졌는데 그거를 주원수로 바로 잡는다는 것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국사편찬위원회가 도대체 뭐하는 사람들이냐고. 자, 여기에 내가 복사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원문에는 주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주원수라고 바로 잡는다. 이런 게, 이게 이 사람들이 국사편찬위원회에 우리 역사넷에서 여기 지금 이게 써졌었단 말이야. 이게 이미 이 적장을 100명의, 그러니까 최고 지휘부들을 다 죽였단 말이야. 예, 조선왕조 실록에서 여기 유아도 해군을 처음 보자고. 자, 이게 유아도 해군에 대해서 이제 아셔야 돼. 유아도 해군이 뭔지. 자, 이 당시에 지금 우왕이 여기 유아도에 이르르니 도망가는 군사가 길에 끊이지 아니하므로 우왕이 소재에서 대군이 압록강을 건너서 유아도에 머무르니 도망가는 군사가 길에 끊이지 아니하므로 우왕이 소재에서 목베드로 명하였으나 능히 금지시키지 못하였다. 좌우군 통도사가 상언하기를 신등이 뗏목을 타고 압록강을 건넜으나 앞에는 큰 물이 있는데 비로 인해 물을 넘쳐 제1여울에 비친 수만 명이 되고, 요 상황을 아셔야 해. 그러니까 정치를 모르면은 이거를 알 수가 없어요. 이 당시의 사정을 잘 알아야 한다고요. 이 최영 장군이라는 사람은 이 당시의 최고 실권자예요. 최고 높은 장군이야. 최영이 가장 높은 110만 이게 홍건적을 완전히 괴멸시킨 장군이야. 그리고 여기 우왕은 누구냐? 지금 이 상황을 잘 알아야 된다고.
지금 이성계는 이미 110만의 홍건적을 괴멸시켰고, 여기에 수뇌부, 여기 홍건적 수뇌부 100명을 참사를 했어요. 자, 주원장은 이미 죽었어. 목이 잘렸어, 주원장. 그래서 우왕이 지금 어떤 상황이야? 우왕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매우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이야. 두려움 상황이야. 왜냐면은 이성계가 이성계의 여기 능력이 너무 대단해가지고, 이게 민심이 전부 다 이쪽으로 이성계에 쏠린 거야, 지금. 민심이 전부 다 이성계에 쏠려 있고, 이게 그러니까 우왕은 이성계의 권력이 너무 커지니까 무서운 상황이야. 최영도 마찬가지야, 지금. 최영도 이성계가 너무 권력이 커지니까 무서운 거야. 정치라는 걸 아무것도 모르면은 이 역사를 해석할 수가 없어. 정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역사를 해석을 하려면. 이게 이성계의 권력이 강력해지니까 이게 최영도 매우 두려운 거야. 이성계의 권력이 너무 강해지니까. 그런데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게 이제 여기 홍건적이 뭔 줄 알아요? 홍건적 여러분들이 홍건적이 뭔 줄 알아요? 이 홍건적이 뭐냐면은 이게 원나라 말기 시대 때 이게 배화교 그러니까 이게 페르시아의 종교지. 페르시아의 배화교의 그 교를 갖다가 명교라고 그래요. 명교. 그래서 명나라라는 이름이 생긴 거야. 이게 배화교와 관련돼 있어. 이게. 그래서 요게 이제 요 전체 조직들이 홍건적들이 전부 다 배화교 신자들이야. 배화교 신자들이야. 이게. 그래서 이게 홍건적들의 두목들이 홍정적들의 수뇌들이 다 목이 잘렸어. 그러니까 여기는 이쪽에 지금 나머지들은 이미 이게 완전히 질이 멸렬하는 상태야. 완전히 질이 멸렬해가지고 수뇌부들이 없으니까 수뇌부가 다 죽어버렸으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배화교 신자들이 질이 멸렬한 상태고, 여기 주원장은 이미 황제로 등극한 상태야. 이미 황제로 등극했는데 이자가 직접 그러니까 주원장이 직접 여기 여기 병사들 110만 명을 몰고 왔어. 그러니까 왕이야. 이 존재가 바로. 그래서 왕원수라고 하는 거야. 이 존재가 그러니까 원수라고 할 때 이 왕원수라고 하는 표현은 그냥 이게 왕이면서 그러니까 수많은 원수 중에서 최고 순회라서 왕원수라고 표현한 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명나라의 왕이었다고. 명나라를 세운 지 2년 만에 목이 잘려서 죽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를 칠 필요가 없어. 칠 필요가 없는데 명령을 내린 거야. 이쪽으로 가서. 왜냐면은 이성계한테 명령을 내리니까 얘네들 봐라 지금 그런 거야. 지금 이성계의 생각에서는 당신들이 한번 해봐라. 생각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라고. 아니 여기 전부 다 여기 다 위에 총대장을 다 죽여버렸는데, 총대장 100명을 다 참사를 해갖고 다 죽여놨는데, 거기를 가서 또 여기 질이 멸려갖고 완전히 다 스스로 다 붕괴할 건데, 거기 가서 또 차라고? 이 새끼들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돌려와가지고 누구를 쳐버려? 우왕을 끌어내려버려. 너 웃기는 새끼 아냐? 여기는 자연적으로 명나라의 황제가 되는 거야, 이성계가.
왜 이걸 모르냐고. 아시겠어요? 홍무이년이라고 쓰진 건 뭐야? 명나라 주원장이, 지금 홍무이년이란 말은 주원장이 이미 이게 황제로 등극을 했어. 주원장이. 알겠어? 주원장이 이미 황제로 등극해갖고 직접 주원장이 왕이야. 그러니까 주원장이 직접 몰고 왔다고, 왕을. 아니, 여기 군사를 110만 명을 몰고 왔다고, 주원장이. 그랬는데 여기 와서 잡혀가지고 이 왕이 잡혀서 목이 잘렸다고. 이게 왕원수 아니고 뭐냐고. 지금 왕이 목이 자른 게야. 왕원수란 말이. 왕원수가 주원장이라고 지금. 이해가 가느냐고. 그러니까 명나라가 이게 된지 그냥 죽어버린 거야. 그런데 명나라라는 땅은 원래가 고려 땅이었어. 그게. 여기 배화교가, 이 배화교라든지 이쪽은 이게 배화교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옛날에 고려시대 그 이전에도 전부 다 배화교를 믿었어, 우리나라가. 발ገል명이라는 게 바로 그 이야기다고. 그래서 우리나라 고구려 시대 동명성왕이란 말이 뭐야? 바로 동명성왕이란 말이 동쪽의 명나라 이런 뜻이야. 동명성왕이란 말이 동쪽의 명나라 이런 뜻이야. 이 명은 페르시아를 부르는 말이었다고. 우리나라가 바로 페르시아였다고. 명나라의 고왕제야. 이성계가 바로 명나라의 고왕제다고. 그래야지 이해가 돼, 이제. 요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 이거요. 요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는 이게 뭐라고 써졌어요? 의정부에서 본국의 지도를 바쳤다, 이렇게 써졌죠.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여기 혼일강리 역대 지도가 편찬된 날이 바로 이날이에요. 5월 16일 날이에요. 태종 2년 5월 16일 날. 바로 그런데 이 날에 의정부에서 본국의 지도를 바쳤다 그래요. 그런데 이때 나라가 몇리의 영토였냐면 산만리의 영토였어요. 그런데 여기가 그래서 이 태종이 바로 영락제라는 거를 완전히 100%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게 바로 명나라 땅이거든요. 명나라 땅이 당시에 산만리였어요. 자, 여기 아프리카 끝에서부터 여기까지 땅이 정확하게 산만리였어요. 산만리였는데 요거는 조작된 거예요. 여기까지는 맞아요. 여기까지는 맞는데 다른 부분이 조작된 거예요. 다른 부분들이 전부 다. 이거는 일제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제가 이거를 전부 다 조작한 거예요. 자, 이거는 조작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설명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할 거예요. 너무 여러 차례. 자, 만리장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죠. 만리장성이. 자, 여기가 압록강이라고 써졌죠. 여기 압록강이라고 써지고 여기 의주라고 있잖아요. 지금 의주가 있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러니까 이게 결정적으로 엉망진창이라 금방 알 수 있어요. 아, 여기에 의주라고 써졌는데 압록강이라고 이렇게 써놓고, 이게 압록강은 아니라겠죠. 압록강이라는 거는, 근데 이건 거꾸로 흐르잖아요. 반대로.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여기에 의주라고 써졌잖아요. 그러니까 의주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지금 두 개를 그려놓은 거야,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했잖아요, 지금. 의주를 두 개를 그려놨어요. 여기도 의주라고 해놨잖아요, 지금. 의주라고 해놓고, 여기를 의주라고 해놓고, 이것도 엉망진창이고요. 연도라고 해놓고, 연나라는 어디다 그랬어요? 연나라는 미국 땅에 있다고 그랬어요. 미국 캐나다 지방이 연나라라고 그랬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지금. 연도라는 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여기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여기가 만약에 의주를 여기다가 썼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자, 의주하고 산해관이 붙었어요.
의주하고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다고 했어. 내가 아까 산해관 그려줬잖아. 그 의주하고 산해관이 붙었어요. 그 아주 가깝게. 그리고 여기가 대동로라고 써졌죠. 여기가 뭐냐면은 요 대동로라고 써진 데는 요 강마라는 거예요. 여기 강 대동강. 그런데 이 대동강이 평양이 아니에요. 이게 평양은 두 군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우리나라가 서경을 삼았던 평양은 그 평양은요 평양강이 흘러요. 평양강이 흘러. 그리고 여기가 안주라고 써졌어요. 여기 안주라고 써졌죠. 안주는 평양의 아래쪽이가 있어요. 제가 안주 그 그림 보여줄 거예요. 여기 의주라고 그린 거는 뭐냐면은 여기에 산해관하고 붙었다고 그러는데 산해관은 어떻게 되냐면은 바닷속으로 나온 거예요. 이게 관문이 바닷속으로 나와 있어요. 바닷속으로 이어진 관이에요. 산에서 바닷속으로까지 이어진 관이 산해관이에요. 그러니까 이 산해관이란 말 자체가 안 돼요, 여기. 그런데 산해관이 여기인 것처럼 표현하기 위해서 그려인 거예요. 여기가 우리나라 땅은 맞아요. 우리나라 지명이 다 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땅이라고 땅이 맞다는 것은 잘한 거예요, 이게. 엉망이에요, 엉망.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그쪽을 한번 다시 가면서 설명을 해볼게요. 산해관의 위치. 산해관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니까 요 지점이 의주예요. 의주. 여기가 의주고요. 여기가 의주고 요때쯤에 평양이에요. 평양강이 흘러요. 이쪽으로 보면 평양강. 요 밑에가 안주예요. 그리고 요 밑에의 도시, 여기가 성들이 8개가 있어요. 요 밑에, 요 위에까지 해가지고 8개예요.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동팔참이라고 불러요. 이 8개의 성들이 쭉 있어요. 이걸 동팔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 요게 산해관이에요. 산해관이 있던 흔적이에요. 산해관은 그 성이에요. 성을 쌓았는데 이렇게 산에서 바다 쪽으로 이어지는 성이다. 그런 뜻이야. 산해관이. 그런 관이다 그거야. 여기 산해관이야, 이게. 그래서 산해관 앞에 있는 이 바다가 꽁꽁 얼어버려요. 여기가 용만이야. 그러니까 거대한 강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 산해관을 통해서 달단족이 들어와요. 달단은 뭐냐면은 요쪽에 이게 유목민족을 달단이라고 그래. 이게 유목민족은 추운 지방에서 사는 거예요. 왜냐면 이쪽이 완전히 산 꼭대기라든지 히말라야 같은데 굉장히 춥잖아요. 그런 데라든지 이런 데는 이쪽으로 여기 현재 베이징을 지나버리면요, 이쪽은 날이 따뜻해져 가지고 만약에 가만 놔두면 그 무성한 숲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말을 못 키워요. 예? 양을 키울 수가 없어요. 말이나 양 같은 거 나무가 자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은 북쪽에서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타타르라는 종족이 달단족이에요. 타타르가 바로 달단족인데, 이 달단족은 몽고족도 달단족이라고 그러고, 이게 그러니까 만주족도 달단족이라고 해요. 만주족은 이쪽이에요. 이게 만주족이라는 게 청나라는 건 만주족하고 몽골족이 합해진 종족이에요. 그래가지고 청나라를 세웁니다. 만주족하고 몽골족이 이렇게 연합을 해가지고 그 도시가 어디냐면은 지금 현재 울란바토르예요. 울란바토르가 북경이에요. 울란바토르가. 그래서 내가 청나라의 개기일식을 보여줄 거라고. 청나라의 개기일식 보면은 여기 울란바토르예요. 울란바토르. 북경은 개기일식이 지키지가 않아요. 북경은 우리나라 땅이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장성은 고려가 쌓은 천리장성이었다는 거야. 고려가 쌓은 천리장성. 이게 거대한 강이 흘렀고 지금 지형이 바꿔져 버렸어요. 여기서부터 여기도 전부 다 거대한 강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여기에 지금
요 바이칼 호수도 강의 일부분이야. 그래갖고 강이 이렇게 흐르는 거야, 이게. 여기가 요게 강이야. 여기도 전부 다 강이야, 이게. 이게 지금 강의 흔적이 그대로 보여요, 이게. 요게 강인 거예요. 요게 압록강이에요, 요게. 요게 용만이고. 그런데 이쪽은 물론 이쪽도 땅이긴 땅이었는데, 이거는 요거 강이 이렇게 흐르는 거야, 이게. 요게 LA야, 끝에가. 지금 원래가 LA가 여가 있었는데 여기 한성이야, 한성. 여기가 한성이었어. 한성이고 이게 압록강이야, 이게. 이 강이 압록강은 어떻게 흐른다고 그랬어요? 천산에서부터 동쪽으로 계속 흐른다고 그랬어. 그런데 현재 압록강은 말이 안 되잖아. 여기 산해관이 이 정도의 위치고, 그 다음에 여기 앞에가, 여기 산해관을 포함해서 이 앞에가 겨울이면은 3m가 꽁꽁 얼어버려, 바닥이. 그런데 아니, 압록강은 뭐라고 써졌냐면 압록강은 동쪽으로 흐르는 강이라고 그랬어. 지금 압록강은 거꾸로 흐르잖아. 서쪽으로 흐르잖아. 그게 압록강은 이 폭이 몇이라고 그랬냐면은 지구상에서 가장 큰 강이야. 그 폭이 56km라고 그랬어. 56km. 폭이 56km야. 거대한 강이야, 거기. 56km나 된다고, 이 폭이. 거대한 강이 이 강이 압록강이라고. 여기가 LA고, LA에서 미국의 덴버까지 열었다고. 그 덴버가 바로 연나라 수도이다고. 그게 영경이라고, 그게. 명나라의 수도. 그래서 중국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이제 중국이란 말 자체를 알아요. 중국은 가운데 땅이다, 그 말이야. 중국은 가운데 땅이다, 그 말이야. 중국이란 말이. 우리가 중국을 자꾸 쓰는데 중국이란 용어는 땅이 가운데 있는 땅이다, 그 말이야. 그래서 무슨 말이야? 여기 지금 청나라 세력인 달단족을 계속 막으려고 그래, 지금. 이게 타타르가 달단이야, 영어식으로. 그러면은 대륙의 중앙이 어디겠어? 여기 대륙에. 그 중앙이 바로 여기야, 여기. 이 사람들은 유목민족이야. 여기가 중간이잖아. 그러니까 만리장성을 어디다, 이제 여기가 유목민족이니까 여기는 유목을 할 수가 없어. 요 밑에는 불가능한 지역이야. 왜냐면 풀이 많이 자라야 되거든. 여기는 따뜻해가지고 여기는 유목을 할 수가 없는 지역이야. 그리고 가운데 지역을, 여기에 청나라야, 요게 그래서 지도에 타타르라고 써져 있다고. 차이니스 타타르. 요거는 차이니스, 우리 땅이야, 요거는 우리나라고. 차이니스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신라란 말이야, 신라. 원래가 차이니스가 신라야, 신라. 신라를 차이니스라게. 그래서 우리 통일 신라가 있었던 곳이야, 이게. 그런데 이 사람들도 신라 사람들이야. 왜? 애신강나라고 그랬잖아. 애신강이, 신라를 사랑하고 잊지 말자. 그게 애신강나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 국호가 뭐야? 금나라 아니야? 후금이잖아. 청나라가 후금이야, 후금. 금이 뭐야? 금이라는 거는 김시성이란 말이야, 김시성 아니야, 김시성. 금이 지금 요 금이라는 게 김이라고 부르는데 여기 금이야. 금나라가 김시성이란 말이요. 예신강나가 지금 김시성. 그러니까 신라야. 그러니까 똑같이 차이니스라고 붙어. 그런데 여기는 타타르족이기 때문에 차이니스 타타르라고 부른다고. 이곳이 바로 의주입니다. 의주예요. 여기가 용만이라는 지역이에요. 용만. 의주 앞에 있는 용만이라는 지역입니다. 이쪽이. 이게 용처럼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이렇게 만이야. 이게 쑥 들어간데 이게 용만이고 여기가 평양성입니다. 평양에는 대동강이 흐르는 게 아니고 여기에 평양에는 이게 평양강이 흐릅니다. 이쪽으로 평양강이 흐르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요 밑에가 안주입니다. 여기가 8개의 이제
이쪽에 8개의 도시가 쭉 있습니다. 이게 8개의 도시가 있어요. 이거를 동팔참이라고 그럽니다. 요 8개의 또 쭉 이게 역참이 있어요. 이게 동팔참입니다. 이걸 동팔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쪽이 지금 땅이 이쪽에서 요리 땅이 이어졌었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의주에서 땅이 어느 쪽으로 이어진지는 이쪽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많아요. 이게 지금 이게 이쪽으로 연결이 되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게 그리고 이쪽이 땅이 연결이 되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이쪽이. 그리고 여기 밑에도 원래는 다 땅이었습니다. 이쪽이 전부 다. 여기가 강이 지금 어떻게 흐르냐면요. 이게 요 강을 먼저 아셔야 돼요. 요게 강이 요게 지금 압록강입니다. 이쪽이 거대한 강이에요. 압록강이라는 강이 뭐 상상을 초월하게 커다란 강입니다. 이 강이 지금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게 강이. 자, 이렇게 요게 상상을 초월하는 강인데 이 강이 이렇게 옵니다. 이렇게. 요 강이 이렇게 흘렀던 것 같아요. 인데 요 밑에는 아주 복잡합니다. 지형이. 요 밑에 지역은 그래서 요 밑에 지역으로는 요 강이 이렇게 흘렀고 여기는 전부 다 육지입니다. 전부 다 육지예요. 나머지는 여기 강입니다. 이게. 그리고 여기가 용만이라는 곳이고요. 그래서 산해관이라는 곳이 어디냐면은 지금 여기에 산해관 요 섬이 아니고요. 여기가 산해관이 이렇게 이어졌던 겁니다. 요게 산해관이 있던 곳이에요. 요게 쭉 이어가지고 거대한 다리가 성으로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요게 산해관입니다. 지금 보니까. 여기 산해관이에요. 틀림없어요. 이게 산해관처럼 보여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거대한 이게 산해관이고, 이 산해관을 통해야만이 갈 수가 있는데, 요게 이제, 요게 산해관이고요. 산해관이 통해가지고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이게. 그리고 이쪽이 막 그래가지고 이쪽 강은 이게 이쪽 루트는 이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고 요 위에 쪽 루트가 길을 이제 강둑을 따라 가지고 이용을 한 거예요. 강둑을 따라 가지고 이용을 했는데 이게 바로 그래 가지고 이게 원래는 제 생각으로는 원래는 이게 여기가 요 지금 이렇게까지가 여기 지금 해안선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아니고 요 땅이 요 해안선이 여기까지였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래야지 맞아요. 여기 지금 여기 해안선이 이렇게 되고 이쪽으로 이렇게 됐을 것 같습니다. 이게 여기는 맞아요. 이제 이쪽 지역은 맞는데 이렇게 된 거죠. 여기가 강이 이제 용만이라는 지역이에요. 여기가 용만이라는 지역이고 강이 지금 여기 거대한 강이 이렇게 흐릅니다. 이렇게 흘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산해관이 있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쪽 의주에서 지나가려면 산해관을 반드시 지나야지 갑니다. 왜냐하면 요 길을 이용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요 길. 지금 요 길을 이용을 해서 LA까지 갑니다. 요 길. 요게 주 루트였고 이쪽 길은 길을 낼 수가 없던 길인 것 같아요. 이쪽이 길을 못 냅니다. 여기도 육지긴 육지였는데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쪽 주변에는 여기 동팔참인 데는 지금 현재 엄청나게 말이 달릴 수 있는 길이 다 되어 있습니다. 눈으로 보시면은 그 양쪽으로 다 되어 있어요. 이쪽에 지금 말이 달릴 수 있는 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산해관 제가 보기에는 여기 산해관이 분명히 이쪽입니다. 그래갖고 굉장히 넓게 길을 만듭니다. 성을 만들었어요. 여기 성이 흔적입니다. 이게 여기가 요로 그러니까 산해관을 통과를 해야지 요 길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요게 산해관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제 요 산해관 걱정이 뭐냐면은 겨울철에 이 강물이 얼어버립니다. 강물이 얼어가지고 3m 두께로 얼어요. 강물이. 그래가지고 이쪽에 병사들이 겨울철에는 초비상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요 산해관을 통해서 누구를 막으려고 하냐면 타타르를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달단. 이게 타타르 부족이 어디서 살았냐면 요게 타타르입니다. 만주도 타타르라고 불렀고 여기 몽고도 타타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몽고하고 만주하고 동맹을 맺어요. 이 만주하고 몽고하고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서 만주하고 여기 이쪽은 만주고요. 과거에 신라가 멸망을 하면서 옮겨가서 신라 유민들이 세웠던 나라입니다. 신라 유민들이 살았던 곳입니다. 이쪽은 만주는. 요 몽고는 뭐냐면요, 고구려 유민들이 살았던 곳이에요. 고구려가 멸망하면서. 그래서 고구려하고 신라가 연합을 하는 겁니다. 지금 고구려하고 고구려 신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이쪽을 요 산해관을 쳐들어와가지고 결국에는 이쪽을 다 장악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오랫동안 유목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목 국가예요. 오랫동안 처음에는 유목을 하지 않았었는데 오랫동안 나라를 빼앗기고 나서 유목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목 국가예요. 그래서 이 땅이 이제 여기 보면은요, 요 땅은 이제 여기를 중국이라고 하잖아요. 절대로 여기 여기 북경이라는 도시를 내려올 수가 없어요. 절대로. 왜냐하면은 여기는 지대가 이제 이쪽에 보면은 따뜻해져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쪽에는 초원이 풀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 밑에 쪽만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유목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게 이제 유목국가이기 때문에 그렇고, 실제로 제가 여기 이제 청나라의 계기일식을 조사했더니 대부분이 울란바토르에서 잡힙니다. 청나라에. 그래서 지금 몽고의 수도도 이제 만주족의 수도라고 그러는데 울란바토르가 지금 현재 몽골이 지금 만주족과 몽고족이 합해진 도시입니다. 이게 울란바토르가. 그러니까 정확한 거예요. 요게 지금 영국에서 1806년도에 나온 지도인데요. 요게 바로 여기 위에가 차이니스 타타르라고 써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우 중요한 지도예요. 여기 보면은 요 차이니스 타타르라고 써졌는데 여기가 북경이 우리나라 땅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게 베이킹이라고 써졌죠. 이게 베이킹이 우리나라 땅으로 그려졌어요. 여기 베이킹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베이킹이 북경이잖아요. 북경이 지금 우리나라 땅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여기는 차이니스 타타르라고 써졌고 여기는 차이나라고 써졌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나라 지역에 대한 여기 우리나라 지명에 대한 그런 것이 다 여기에 써졌습니다. 우리나라 지명이 여기에 다 이쪽에 써졌어요. 우리나라 지명이 여기가 전부 다 전부 다 우리나라 지명입니다. 이쪽이 전부 다. 그리고 여기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 뭐냐면 이게 얄로우강이라고 써졌거든요. 이게 압록강입니다. 얄로우강. 이제 여기는 실제로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압록강인데 압록강보다 훨씬 위쪽에가 국경선이 있습니다. 훨씬 위쪽에 국경선이 있고 여기에 그러니까 여기 압록강보다 훨씬 이쪽으로 국경선이 있고 이게 두만강보다 훨씬 위쪽으로 국경선이 있는데 이쪽 국경선 안 그려졌어요. 지금요. 훨씬 이쪽으로 국경선이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여기에 보면은 이게 전체가
지금 우리나라 땅인데, 요게 전체가 우리나라 땅인데, 홍산도 이쪽이 우리나라 지역으로 그려졌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홍산이. 홍산이 실제로 요 근처인데, 요게 치안모찬? 이게, 여기가 지금 홍산 정도인데, 아주 중요한 건데, 저기, 홍산이 요 정도인데, 홍산이 자구간 아주 중요한데, 여기 우리나라 땅으로 그려졌다는 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게 지금 홍산이. 그리고 전체가 요 밑에가 전체가 우리나라 땅으로 그려졌어요. 물론 이제 여기 지명은 엉터리로 지네들이 막 갖다 쓰는 거예요. 여기다 평양이라고 적어졌잖아요. 용평이라고 적어졌네. 이게 용평이라고 적어졌고, 전부 다 우리나라 지명들입니다. 이쪽에 평양이라고 여기 적어졌어요. 이쪽에. 평양이라고 적어졌죠, 이쪽이? 그러니까 이게 지네들 멋대로 이렇게 도시 이름을 갖다가 붙여놓은 건데, 자고 우리나라 땅이 맞아요. 우리나라 지명들이 전부 여기 있어요. 평양도 여기 있고, 뭐 또 있고, 다. 이쪽이, 여기에 전부 다 우리나라라고 확실하게 구별을 해놨어요, 이렇게. 여기 알러우강이라 해놓고, 여기 압록강인데 압록강보다 훨씬 위쪽에가 그려져 있어요. 국경선이 이쪽이. 그리고 여기가 지금 아까 베이징이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베이징이 우리나라 땅이라고 분명히 해놨어요. 그래야지 천리장성, 여기 천리장성하고 여기 천리장성이라는 거지. 베이징에 연결된 선이 여기 전부 다 우리나라 땅이라는 거예요. 지금 고려에서 이거 아주 중요한 지도입니다.